신인간혁명 21권 이케다 다이사쿠 인간 외교 다카네 야이는 남편 팡소레와 반드시 살아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일본인이라도 캄보디아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사증, 여권은 손에 넣었어도 항공권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카네는 배웅 나온 일본인 여성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힘내요. 하루빨리 살아서 일본으로 돌아와야 해요. 하고 헤어졌다. 푸놈펜 공항에서 탄 비행기는 낡은 쌍발기였다. 이루긴 했지만 고공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저공 비행을 했다. 고사포탄이 날아다니는 속을 비행했다. 다카네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제목을 불렀다.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1975년 4월 11일 다카네와 아이들은 타이를 경유해 일본에 도착했다. 다카네는 이미 부모를 영이었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 아이 넷을 키워야 했다. 일본에서도 고난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다카네는 동지들의 격려를 받아 열심히 신심하며 필사적으로 살았다. 신앙은 용기의 원천이고 사는 힘이다. 다카네는 남편과 다시 만날 날을 믿으며 꿋꿋이 살았다. 캄보디아에서는 폴포트 정권의 행삼린이 폴포트에게 반기를 들고 베트남의 지원을 받아 캄푸치아 구국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했다. 베트남군과 함께 캄보디아에 진격하여 1979년 1월 폴포트파를 내쫓고 푸놈펜을 해방했다. 그러나 남편의 소식은 알 길이 없었다. 다카네는 폴포트파가 저지른 강제 노동과 대량 학살 등이 밝혀질 때마다 남편과 캄보디아에 남은 멤버들을 그리며 가슴 아파했다. 그리고 자신과 아이들만이 캄보디아에서 탈출한 것이 미안했다. 이해 12월 멤버인 일본인 여성이 두 아이와 함께 일본으로 살아 돌아왔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그 여성과 다카네를 가나가와 문화회관으로 초대해 온 힘을 다해 격려했다. 참으로 잘 됐어요.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꿋꿋이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에 남은 다칸의 야해의 남편 팡소레는 프놈펜에서 농촌으로 쫓겨가 강제 노동을 해야 했다. 농촌에서는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구인민과 구별하여 신인민이라고 부르며 차별했다. 신인민에겐 하루 두 끼 묽은 죽 한 그릇이 다였다. 팡소레는 관계용 수로를 놓는 일을 했다. 농촌의 10대 소년 소녀들이 총과 채찍을 들고 그들을 감시했다. 이 어린 감시인들은 체력도 떨어져 삼태기를 메고 비틀거리는 신인민을 총구로 찌르며 게으름뱅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상부에 고발했다. 그러면 마치 새를 쏘듯이 총살했다. 잘못된 교육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생명의 존귀함을 설하고 진실한 평화 창조와 인도주의를 가르치는 인간 교육, 평화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비극은 되풀이될 것이다. 남편의 사촌, 집안 10명도 모두 과로와 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남편 팡 소래는 담배 재배 강제 노동을 할 때 남동생과 함께 탈주를 감행했다. 낮에는 밀림의 나무 위에 숨어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움직였다. 주위는 온통 폴포트파가 설치한 쥐레밭이 널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의 발자국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밖에 없었다. 시체를 던져 넣은 큰 구덩이가 여기저기 있었다. 구덩이에 떨어지면 기어오르기 어렵다. 먹을 것도 없어 날아다니는 벌레라도 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먹었다. 장구벌레가 들끓는 더러운 물도 마셨다.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는 나날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타이 국경까지 도망쳐 난민 캠프에 도착했다. 팡 소래는 1980년 일본 땅을 밟았다. 기원이 이루어졌다. 기원이 통했다. 다칸의 야해는 불법의 힘을 생명 깊이 통감했다. 어원존에 대한 그리고 불법을 가르쳐준 학회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찼다.
다카네는 평생 본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심을 관철해 캄보디아의 평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자고 생각했다. 폴포트가 지배하기 시작한 1975년 4월부터 푸놈펜이 해방되기까지 약 4년 동안에 굶주려 죽고 처형당해 죽은 사람이 150만 명이라고도 하고 200만 명을 넘었다고도 한다. 폴포트파를 물리친 캄푸치아 구국 민족 통일 전선은 행 삼린을 총리로 하는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소련이 이를 지원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은 차츰 힘을 갖기 시작한 베트남에 경계심을 품고 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행 삼린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ASEAN과 중국의 지원으로 시아누쿠파, 크메루루주, 손산, 인민민족 해방 전선의 장, 파 등 세 파가 연합하여 민주 캄보디아 연합 정부가 탄생한다. 그렇지만 캄보디아 내전은 계속됐다.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다. 평화로 가는 길은 멀었다. 간디는 대중을 위해서만 영원한 기원과 영원한 꿈이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역사에는 그런 민중이 가장 큰 희생자였다. 시아누쿠 국왕은 1979년 1월, 프놈펜 해방 후에도 1991년 11월까지 13년 동안 다시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다. 시아누쿠는 1993년에 새로운 캄보디아 왕국이 탄생하자 국왕으로 복위했다. 야마모토 시네치는 국왕과 회견한 이래 캄보디아의 평화와 민중의 행복을 절실히 기원하며 평화를 실현할 길을 끊임없이 생각했다. 성운에는 그대의 모름지기, 일신의 안도를 생각한다면 우선 사표의 정리를 기도해야 하느니라. 어서 32쪽라고 있다. 세계 평화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 번영도 개인의 행복도 없다. 따라서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법자의 사명이다. 신이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년들에게 전난으로 괴로워하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지원하자고 외쳤다. 나아가 1988년 제13회 SGI 날 1.16 기념 재연에서는 캄보디아 문제를 언급하면서 전란에 마침표를 찍으려면 정상들이 서로 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후 기념 재연에서는 두세 차례 캄보디아 문제를 언급하며 유엔이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창가회 청년부는 야마모토 시니치의 호소에 부응하여 1979년에 인도차이나 난민 구호 모금을 실시해 구호금 6,4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캄보디아 난민 구호 계획에도 온 힘을 쏟았다. 또 재건 지원으로 자동차 수리 공장의 자금도 원조했다. 나아가 유엔 캄보디아 잠정 통치 기구의 선거 홍보 민주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라디오 기증 운동인 보이스 에이드를 전개하여 청년부 대표가 1993년 2월에 푸놈펜을 방문해 28만 대가 넘는 라디오를 전달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내전 종식 후 처음으로 전국에서 총선거를 실시했는데 투표율이 약 90%에 이르렀다. 기증한 라디오가 선거 실시에 큰 힘이 되었다. 한편 청년부는 교육 지원에도 힘을 쏟아 잘못 쓴 엽서를 회수하는 운동인 포스트 에이드 등으로 문맹 퇴치를 위한 모금을 실시했다. 교슈 청년부는 푸놈펜 교회와 타케 오주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현지 행정, 교육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각각 소카 가카이 초등학교, 소카 마키구치 초등학교라고 이름을 붙였다. 캄보디아 정부는 1999년 10월 창각회 이러한 지원에 건국 공헌 금메달을 수여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내전으로 창각회 조직이 없어지고 말았지만 1990년대 초부터 새로운 멤버가 탄생하기 시작했다. SGI 멤버들이 캄보디아를 찾아가 재건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니치렌 불법의 종자가 심어졌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행복과 평화를 창조하는 진실한 불법을 희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0년 4월에는 종교성이 캄보디아 SGI를 정식 불교 단체로 인정하고 법인 인가를 내주었다. 나아가 2002년 4월에는 푸놈펜의 캄보디아 문화회관을 준공했다.
또 이해 3월에는 야마모토 신이치가 왕리프 놈 펜 대학교 제1호 명예 교수 칭호를 받았다. 비극의 먹구름에 뒤덮인 캄보디아에 드디어 니치렌 불법이라는 인간주의의 태양이 떠올랐다.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다. 1975년 4월 18일 신이치는 베이징에서 시아누쿠 국왕과 회견을 마치고 그날 밤 우한으로 이동했다. 국왕과 회견을 마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중일 우호협회 멤버와 간담한 뒤 서둘러 오후 7시 10분 열차로 우한으로 떠났다. 베이징에서 허베이성, 허난성을 종단하여 황허를 건너는 약 17시간의 여정이다. 우한은 후베이성의 성도다. 일본에는 양쯔강으로 알려진 창장강과 한수이 두 강이 합류하는 곳에 펼쳐진 대도시이고 교통의 요충지로 알려져 있다. 또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아시아 최초로 공화국을 세우는 신의 혁명이 일어난 땅이기도 하다. 1927년에는 중국 국민당 좌파와 중국 공산당이 힘을 모아 국공 합작으로 임시정부인 우한국민정부를 설치한 곳이다. 일본군은 중일 전쟁 때 이곳 우한을 침공하여 독가스를 사용하는 등 비인도적으로 유린했다. 신이치의 큰형도 그 후 징병되어 우한으로 갔다. 신이치는 큰형이 전쟁 중에 일시 제대하여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해준 말이 잊혀지지 않았다. 일본군은 잔혹하다. 그래서는 중국인이 불쌍하다. 일본은 우쭐대고 있어.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할 권리 따위 누구에게도 없지 않은가. 이런 짓은 반드시 그만둬야 해. 형은 무엇을 보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이치는 온후한 큰형이 노여움과 슬픔으로 얼굴을 붉히며 말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톨스토이는 전쟁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일이다라고 썼다. 형의 눈이 그것을 잘 말해주었다. 결국 큰형은 버마, 지금의 미얀마에서 전사한다. 이때 한 말이 유언이 되었다. 신이치는 언젠가 우한에 가서 희생자들을 위한 추선 기원을 올리자. 그리고 두 번 다시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고한 우호의 유대를 맺자고 맹세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 차창 밖으로 아침 햇살을 받은 실록의 대지가 끝없이 이어지고 꽃밭이 점점이 펼쳐졌다. 야마모토 시니치 일행은 19일 정오가 지나서야 우한의 한커우역에 도착했다. 역에는 허베이성과 우한시 관계자, 우한대학교 간부와 교수, 학생대표 등 많은 사람이 나와 맞아주었다. 신이치는 긴 여행에서 오는 피로도 드러나지 않고 마중 나온 것에 고마워하며 웃는 얼굴로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눴다. 숙소인 승리 호텔로 이동하자 바로 환영연이 열렸다. 창 저편으로 웅대하게 흐르는 창장강이 보였다. 시선 200의 시 황학루에서 맹호연을 광릉으로 보내고가 신이치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우한에서 여행을 떠나는 친구에게 보내는 송별시다. 황학루는 창장강 부근에 있는 누각으로 삼국시대인 233년에 세워졌다고 한다.